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조금 살 사람들은 책을 사야 될 사람들은 얼른 사시고요. 누가 사야 되죠? 너만 사면 되냐? 나머지 다 끝강 들어가지고만 다 있을 것 같은데. 응, 수학이 돼. 그 형책 있으면 형책 가져와. 벌써 버리진 않겠지, 설마. 싸가지 있어요. 싸가지 있죠. 됐지. 그 다음에 누구냐? 여러분들 본방을 2월 3일 2월 며칠 대부분 그때 하죠? 맞죠? 자, 봅시다. 수어는 거듭제곱근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거듭제곱하고 거듭제곱근 여러분 구분하는 건 다 알죠, 이제? 자, 알다가 됐죠, 이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을 알 때가 됐죠? 이제. 그치? 이제 좀 지겨워서 이제 그림도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A의 n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A의 n제곱이라고 하면 A의 n제곱이라고 하면 A를 몇 번 곱하는 거죠? A를 n번 곱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A의 n승이 되는 거죠. 이게 A의 n제곱이에요. 근데 A의 n제곱 근이 이렇게 붙으면 해를 찾는 거죠. 해. 어떤 해를 찾는 거냐? 어떤 수를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이 x를 얘기하는 겁니다. A의 n제곱근은 어떤 x를 n제곱 때 A가 되는 이 x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x. 그러니까 이 x는 뭐냐? 방정식의 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n이 3이라고 하면은 3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이게 4가 되면 4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이 뒤에 뭐가 붙은 거야? 이 근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방정식의 근이 맞다 안 맞다? 맞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은 거꾸로 되는 거죠. 이거는 A의 n제곱이라면 A를 n번 곱하라는 얘기인데 A의 n제곱근은 어떤 수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그 x를 찾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근인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8의 세제곱근을 찾아라겠어. 그러면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는 이 x를 찾는 거야. 이게 뭐죠? 방정식을 푸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려면 3차 방정식이니까 보통 인수분해가 이제 돼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근을 찾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세제곱근이 됐을 때 우리가 풀 수가 있겠고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거의 해를 찾는 방법은 A의 n제곱근의 해를 찾는 방법은 x의 n승이 a가 되는 이 x를 찾는 건데 얘를 뭘로 찾는다겠지? 가빈아? 기억나니? 이 해를 어떻게 찾죠? 이 방정식 풀기가 어려우니까 뭐로 통해서 푼다겠죠? 이 방정식을? 다 잊었습니까?
기억이 나들 만듯해요? 이 방정식이 뭐로 푼다겠죠? 그래프를 통해서 푼다고 했죠. 방정식. 우리 방정식 앞으로 다 그래프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함수 세상인 거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y는 x의 n승이라는 그래프랑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뭐의 개수랑 같다? 시근의 개수랑 같다. 이게 이제 방정식을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다? 시근과 같다. 이거죠, 결론은. 이게 끝이에요. 방정식을 우리가 2차 방정식만 넘어가도 못 풀어요. 슬프지만. 그래서 어떻게 풀겠다? 그래프를 통해서 풀겠다. 근데 이 다항함수 y는 x의 n승이라는 다항함수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요? 점 찍으면 나와요. 그래서 n이 홀수였을 경우에는 y는 x의 n승이라는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오죠? 원점 대칭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n이 홀수였을 경우에. 그래서 이 y는 a라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y는 a는 이제 상수함수잖아요. 그래서 a가 음수가 되면 여기서 교점, 실근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이때 이 x좌표는 양수겠냐 음수겠냐 형준아. 이 x좌표는 이 교점의 x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왜냐면 x축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음의 실근이 나와요. 무슨 식이 난다고? 음의 실근. 그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다? 이거를 n제곱근 a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 x좌표를. 그리고 원점에 있을 때 y가 a인데 a가 0일 때는 실근이 한 개가 나오겠고 그냥 교점도 하나밖에 안 나와요. 교점이 하나 나오겠고 그러니까 교점은 한 개 나오는 게 실근도 한 개씩 나와요. 0이가 실근이.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얘도 교점이 하나 나오죠. 실근이 하나 나옵니다. 이때의 실근은 양수냐 음수냐? 우리 주어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얘도 n제곱근 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n이 홀수였을 때 이 a n제곱근에서 이 n이 홀수였을 때는 이 a의 부호에 관계없이 a가 음수든지 a가 0이든지 a가 양수든지 관계없이 실근은 다 몇 개씩 나온다? 다? 한 개씩만 나오겠고 그 얘기는 실근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나머지 근들은 다 무슨 근이 있다는 얘기냐 답이나 허근이라는 얘기. 만약에 이게 99차 방정식이야. n이 99였어. n이 99가 되면 한 개만 실근이고 99개 중에 한 개만 실근이고 98개는 다 무슨 근이라는 얘기야 결론은? 허근이라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허근에 별로 집중하지 않잖아. 대부분 실근에만 집중한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거, 존재하는 거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다 몇 개씩 나온다? a 값의 부호에 관계없이 한 개가 나오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a가 음수일 때는 음수인 실근이 나오고 a가 양수일 때는 양수인 실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방정식을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낸다는 거고 여러분 이 정도의 그래프들은 다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고 이 실근 가지고 나오는 거는 내신이나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지수에서 거듭 제곱근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개념이에요. 대부분 개념이 없어요. 다 연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단골로 많이 나온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n이 홀수인 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 형준아 뭐 해야 되겠냐? 홀수 나왔으면 나와야 될 게 있잖아요. 짝수죠. 뭐 뻔한 거죠. 뭐 당연하겠지만 홀짝이니까 홀짝 많이 하잖아. 이런 게임 할 때도 애들하고. 그래서 이제 n이 짝수가 될 때 n이 짝수일 때는
y의 x의 n승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보자면 y축 대칭하는 2차 함수. 약간 2차 함수 느낌으로 다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상수함수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음수에 있으면 이렇게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a가 음수에 있으면 교점이 없어요. a가 음수면 그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어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니까 0이 되면은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실근이 한 개예요. 그건 뭐다? x좌표가 0이에요. 0이 실근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양수가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되니? 우리 다현아. 2개. 우리 다현이가 확실하게 그 시간이 좀 뒤로 오니까 좀 더 땡글땡글하고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7시가 넘어서 온다니까. 방학도 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근이 2개가 나오는데 이때는 플러스 실근이죠. 그래서 이때가 플러스 n제곱근 a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가 좀 더 재밌잖아. 왜냐면은 n이 홀수면 다 한 개씩밖에 안 나. a의 부여 관계없이 좀 재미가 없죠. 아니? 재밌니? 하나 무조건 한 개잖아. n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예요. 실근이. 근데 n이 짝수가 되면 a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이 없어. a가 음수면 실근이 없는 거야. a가 0이면 실근이 하나인 거야. a가 보다 크면 실근이 2개인 거지. 재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5에 6 제곱근이라고 나왔다라는 거 이거 딱 보는 순간 곧바로 실수가 몇 개 나오는 거죠? 이게 5에 6 제곱근이 나오는 순간 n이 짝수네. 근데 a가 양수니까 실근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실근이 실수인 근이 2개 나오는 거야. 6차 방정식 거 아니야. x의 6승이 5가 되는 거니까 허그는 몇 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4개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6차 방정식이면 해가 6개가 나오는 거죠. 근이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근 제외한 건 다 허근이에요. 근데 뭐 실근밖에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짝수일 때, 이게 짝수일 때는 a의 부호가 되게 중요해요. a의 부호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실근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다 증명할 수가 있겠고, 이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거듭제곱근이 나온 거를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페이지 14페이지까지 막 간 거죠. 뭐 지수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수법칙 같은 것들은 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단원에서 거듭제곱근이 제일 중요하고 이 거듭제곱근의 이 개념 제일 중요합니다.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는 내가 우리 다현이 이렇게 톡 치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톡 치면 나와야 돼. 이 정도 나와야 돼. 그냥 n이 짝수냐 홀수냐 a 값의 부호가 뭐냐. 그래서 이 응용 문제가 겁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바꿔서 나중에 이제 보여줄게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개념 툭 치면 나와요. 실근의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나온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외우지 말고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80, 뭐 예제로 가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15페이지에 보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사실 이거를 여러분께 별로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거듭 성질은 왜 안 알려줬죠? 우리 가비나?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가 될 건데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내주자면 우리가 이 거듭제곱근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거듭제곱근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연산을 하는 게 편하냐면 거듭제곱근을 뭐로 바꿔서 연산하는 게 편하죠? 지수로 바꾼 다음에 지수 연산하는 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잘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연산 따로 배우고 지수로 바꾸는 거 따로 배우면 두 가지나 배워야 되는데 어차피 대세는 다 뭐 쓸 거죠? 지수 바꿔서 쓰는 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배워도 지수로 바꿔서 연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산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통해서 연산하는 방법은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몰라도 문제를 풀거나 연산할 때 전혀 부담이 없고 몰라도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거 알려줘야 되겠어요? 알기 원하면 얘기하세요. 따로 알려줄게요. 몰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 알려줬겠죠? 몰라도 되는 거니까 귀찮은 거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넘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단에서 이해해야 될 거는 크게 보자면 첫 번째 이거야. 호입작. 호입작이랑 실근의 개수. A에 부여했다는 실근의 개수.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집에서 다 해봐서 머릿속에다 개념을 톡톡톡 다 넣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이 거듭제곱근 연산을 지수로 바꿔서 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잘 몰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연산을 할 줄 지수 연산을 할 줄 모르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지수의 확장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자 일단은 뭐 쭉쭉 넘어가서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2번, 뭐 필수예제 3번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일단은 필수예제 1번부터 하나만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2번 굳이 안 해도 돼요. 3번은 나중에 지수의 확장을 배운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얘기야. 필수예제 1번은 배운 개념을 쓰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필수 1번.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빡세게 하진 않을게요.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5의 제곱근은 2개다 라고 했어요. 자, 25의 제곱근. 자, 요 앞에 숫자가 없으면 이 n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다 n을 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다 2를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아무 숫자가 없으면. 이거 중3 때 배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게 써야 되죠.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5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는 몇 개가 나오겠죠? 얘는 실근이 몇 개 나오는 거죠? 2개가 나오죠. 왜냐면 x는 뭐 뿔마 5로 나오잖아요. 실근 2개가 나와요. 실수인 게 이제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개가 나와서 기억이 맞아요. 허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81의 4제곱근. 그럼 어떤 수를 4제곱했을 때 81이 되는 건데, 다 해보세요. 이게 다니까 n이 뭐가 된 거죠? n이 지금 다예요. 짝수예요. 그럼 a의 부호가 중요한데 a는 81이니까 양수예요. 그럼 짝수인데 양수니까 실수인 게 몇 개 나오는 거죠? 2개가 나오는 거죠. 얘는 실수인 근이 2개가 나오겠고 실근이 2개 나오겠고 허근이 몇 개 나오는 거야? 다차방정식이니까 2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실수인 거는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x가 뭐가 나오냐? 뿔만 3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인 거는 3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잖아. 뭐도 있는 거야? 마3도 되겠죠. 마3도 다승하면 81이에요. 그래서 한 개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3도 있다가 되는 거죠. 3도 있고 마3도 있는 거예요. 실근이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2개 나오는 어차피. 3하고 마3. 자, 디귿.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끝난 거예요. 자, n이 3이니까 홀수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은 몇 개 나오는 거야? 실수인 거는 1개예요. 얘랑 관계없어요. 얘 부하랑 관계없어요.
근데 실수인 것은 없다고 했으니까 얘도 t였어요. 자, 이 개념 맨날 나와요. 지겹게. 2는 16의 4제곱근 중에 하나다. 리을에서 16의 4제곱근은 어떤 수를 4제곱했을 때 16이 되는 거고, 결론은 이 n이 4고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실수인 근이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2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뿔마니까. 그래서 2는 16의 4제곱 중에 하나가 맞아 안 맞아? 맞겠죠. 기억, 리을이 답이 됩니다. 뭐 인수분해하게 되면 허근도 2개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긴 하거든요.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뭐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허근 2개 나오죠. 뿔마 2i. 여기서 뿔마 2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되긴 한다. 자, 이거 이제 넘어가고요. 자, 필제지 2번 일단 넘어가고요. 필수의 이제 3번은 지수의 확장을 배운 다음에 다시 와서 할게요. 자, 지수의 확장은 뭐냐? 자, 페이지 21페이지 갈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앞부분에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굳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은산한테 별로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듭제곱의 지수의 확장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줄게요.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우리가 지수는 왜 나왔죠? 갑이다? 지수는 왜 나왔죠?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거를 간단히 쓰고 나온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수가 나왔던 목적은, 여러분 중학교 때 잘 생각해보세요. 지수가 나왔던 목적은 뭐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거를 빨리 하게 구구단이 나왔잖아. 뭐 9일은 9, 9이 18, 9, 3이 17은 9를 3번 더하면 27이다.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곱셈이 나왔죠. 구구단이 나왔단 말이야.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구구단이 나왔는데, 지수는 왜 나왔냐?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거를 빠르게 간단히 표현하려고. 이런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1을 4번 같은 거예요. 같은 수. 어떻게 쓰기로 한 거예요? 이거는 2의 4제곱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빠르게 쓰기 위해서. 이게 지수의 태동이에요. 지수의 태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수의 태동인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지수가 뭐일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야? 자연수일 때만. 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자연수. 우리가 처음에 정의할 때는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게 지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의 시작은 이 지수가 뭐일 때가 시작이었냐면 자연수일 때만 시작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수의 태동은.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실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근데 이게 확장된다는 얘기는 이게 공식에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막 정수도 되고, 그러니까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2의 마이너스 3번 같은 게 나온다는 거야. 2의 마이너스 3이 말이 됩니까? 2를 마이너스 3번 어떻게 곱해요? 이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의했던 대로 가면 이 지수의 확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지수의 확장을 부르냐면 우리가 이 모든 배웠던 연산들을 이 지수에다가 다 끼워 맞추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연산을 이렇게 확장해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2의 마이너스 3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1의 마이너스 3은 어떻게 곱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되지. 뭐 2의 0승? 1의 0번 곱하는 건 뭐야? 어떻게 곱해야지 1의 0번 곱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우리가 지수에 처음에 정의했던 대로 하면 뭐 2의 마이너스 3승, 뭐 2의 0승,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뭐 1의 0번 어떻게 곱해요? 그럼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면 지수 법칙에 끼워 맞춰서 하기 위해서 확장을 시킨 게 그게 지수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지수를 정의했던 걸 넘어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 배우겠지만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뭐가 된다고 다 배웠잖아. 그거 어떻게 되냐? 우리 주원아? A를 N번 곱한 거랑 A를 N번 곱했어. 그럼 A가 몇 번 곱해지냐? N 플러스 N번 곱해지겠죠.
당연했지만. 왜냐면 A가 3번 곱해지고 A가 5번 곱해졌어요. 그럼 A가 3개 있고 A가 5개 있어. 그럼 총 몇 번 곱해졌냐? 8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이게 지수 법칙이잖아요.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뭐 사실 음수가 나올 확률이 없죠. 이게 둘 다 자연수면 얘는 100% 자연수예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로 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나눗셈으로 갔을 때를 봅시다. 나눗셈으로 갔을 때 A의 M 나누기 A의 N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워요. M이 N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배우고요. M과 N이 같을 때는 1이라고 배우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M보다 N이 클 때는 A의 N 빼기 M승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워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 지수 법칙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숫자를 한번 넣어서 그냥 눈으로 한번 봅시다. 저걸 이렇게 문자로 놓으면 저게 뭔 소리야?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걸 숫자를 넣어서 보면은 너무 명확해요. 이런 거죠. 첫 번째 거는 이제 A 대신에 2를 집어넣고 M에는 뭐 3하고 뭐 4하고 2를 갖다 넣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2의 4승 나누기 2의 제곱 같은 걸 그냥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나눗셈은 분모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2가 몇 번 곱해지는가 밑에다? 2번 곱해지는 거예요. 위에는 2가 4번 있는 거죠. 그럼 다 알겠지만 이 약분되면서 이 두 개랑 사라지는 거죠. 뺄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남는다? 2의 4 빼기 2인 2의 제곱이 남는 거예요. 위에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뺄셈으로 쓰겠다는 거죠. 근데 봐봐. 같은 수를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지수법칙을 쓰면 2의 4 빼기 4가 될 거란 말이야. 실제적으로 보면. 그럼 뭐가 나오죠? 4 빼기 4는 뭐죠? 0이잖아. 이게 2의 영승이 나온다. 근데 같은 수끼리 나누면 같은 수끼리 나눴어. 5 나누기 5 했어. 그럼 몇이야? 1이죠. 뭐 같은 수끼리 나눴어. 그러니까 이게 1이잖아. 그래서 이 지수가 0이 되면 1처럼 쓰겠다는 거야. 이 공식에 끼워 맞춘 거죠. 사실 뭐 1의 0을 어떻게 곱하냐 말이 되냐. 말이 돼? 이 0을 곱할 수 있어요? 뭐예요? 1이에요? 야, 뭐 곱한 게 없는데 어떻게 1이 나오냐? 그러니까 뭐 결론은 이 공식에 끼워 맞춘 거죠. 베이스템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얘보다 이제 뒤가 더 커요.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2의 2 빼기 4가 될 거 아니야. 나눗셈이 뺄셈이라고 보면.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2의 마이너스 2승이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가 얘를 계산했을 때는 2의 4승이니까 밑에 2가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고 위에 몇 개가 있는 거죠? 2개 있으니까 약분된 다음에 밑에 2개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의 제곱분의 1인 거죠. 실제로 보자. 그러니까 이 공식에 끼워 맞추는 거야. 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게 역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죠. A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가 얘를 역수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A N승분의 1이 된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에 끼워 맞춘 거지. 실제적으로 뭐 A의 마이너스 N승 같은 게 이제 존재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연산할 때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을 마이너스로 놓다 보니까 저런 게 A의 영승은 1이고 뭐가 1이다? A의 영승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승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제 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게 첫 번째 확장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1페이지. 그래서 정수 범위까지 뭐를 할 수 있다? 확장할 수 있다. 끼워 맞추기. 지수 법칙의 끼워 맞추기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 뭐 A의 영승? 말이 안 되죠, 사실. A 마이너스 2승?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게 실제 나오는 계산 결과를 우리가 끼워 맞추기로 이 지수 법칙에서 지수끼리 뺀 거로 만약에 끼워 맞추기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해버리면은 우리가 끼워 맞춰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 우리가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지수의 확장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공식에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에 끼워 맞춘 거는 우리 수열할 때도 있지 않았냐? 수열할 때도? 수열할 경우의 수. 뭐 0팩토리얼. 0팩토리얼 나중에 배우는 0팩토리얼 뭐라고 배웠냐? 1이라고 배우잖아. 공식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0팩토리얼. 야, 팩토리얼이 원래 5팩토리얼 5, 4, 3이 1까지 곱한 게 5팩토리얼인데 0팩토리얼이 사실 존재할 수가 있겠냐? 근데 공식에 끼워 맞춰서 그걸 뭐라고 놓은 거죠? 그냥 1이라고 놓은 거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식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정수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정수에서 안 끝나요. 유리수까지 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유리수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리수로 확장될 때는 이 거듭 제곱근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이 거듭 제곱근을 이제 지수로 끼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수학자들이 야 이게 이렇게 변산이 복잡하냐? 야 하나 통일해. 가는 거야 하나로. 지수로 가자. 그래서 이걸 통일시킨 거야. 끼워 맞추기를 한 거지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x의 n승이 a가 됐을 때 우리가 아까 몇 개 나왔긴 했겠지만 뭐 이거 n이 홀수인 경우는 예를 들게 n이 홀수면 이거의 x 근은 실근은 뭐가 나오냐면 n제곱근 a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n이 홀수인 경우는 뭐 짝수일 때는 뭐 뿔마로 나오니까 조금 뭐 건너치고 그러면 이 x의 n승에서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지수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3인의 x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수법칙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거듭제 거듭제 아니잖아. 이렇게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x만 남기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쓸게요. 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n분의 1승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니까 이게 두 개를 어떻게 하죠? 곱하잖아요. 곱하면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지? 우리 값이나? 1이 나오는 거야. x가 나오는 거야. 맞잖아. 글이 나오잖아. x가. 그게 뭐가 된 거야? a의 n분의 1승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누구라고 했어? 얘라고 했잖아. 이 지수분치 끼워 맞춘 거야. 실제적으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 값이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지금 어떤 개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근을 지수법칙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 n제곱근 a에서 이 n이 어디로 가더라? 지수에서 분모로 가더라. 그 얘기인 거야. 끼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수법칙에다 끼워 맞춰서 연산을 하려고 우리가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정수까지 이제 전체 뭐 0도 나오고 음수도 나왔어. 이렇게 되면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지. 분수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숫자가 3제곱근 5였다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바꿔서 연산할 수 있다는 거야? 5에 뭐로 바꾼다는 거야? 5에 3분의 1제곱으로 바꿔서 연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지수가 무슨 수가 나온 거죠? 유리수까지 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정수에서 이제 어디까지 끼워 맞추기 갔냐? 유리수 간 거야. 근데 사실 야, 생각해봐라. 5를 3분의 1만큼 곱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5를 0번 곱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5를 마이너스 2번 곱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5를 3분의 어느 정도까지 곱해야지 5를 3분의 1 곱하는 겁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수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5를 3분의 1을 곱하는 건 어느 정도 곱해야 돼? 형준아. 5를 3분의 1만큼 곱하는 건 어떻게 곱해야 됩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나온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5의 3분의 1승을 지수법칙적으로 이해하자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뭔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다 지수에다가 끼워 맞춰서 연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한 것처럼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수를 정의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지수는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거를 간단하게 나타내서 나온 건데 이거를 지수법칙에다 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확장됐을 때부터는 처음에 배웠던 그 지수법칙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얘 영승이 왜 이리야? 말이 안 되잖아. 나만 안 되냐? 다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결론은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 무리수까지 확장이 돼서 실수까지 확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고조과정에서는 무리수까지 확장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지. 결론은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 지수의 확장을 배우게 되는 이유는 이 나눗셈 연산에서 음수도 쉽게 우리가 지수로 바꿔서 할 거고 거듭 제곱근도 뭐로 바꿔서 하겠다는 거야? 지수로 바꿔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음수나 분수까지 우리가 다 지수로 통일해가지고 지수 연산으로 가자. We are the world.
복잡하게 하나 나올 때마다 이거 따라하고 이거 따라하고 이거 따라하지 말고 지수를 바꾼 다음에 오이 지수 통일! 지수 법칙 오이 다 써!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지수의 확장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왜 나온지는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통일되면 더 편하잖아. 아니냐? 다 다르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나온 이유에 대해서 뭐 불만이 없죠. 우리 좋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안 그랬으면 우린 다 따로따로 거듭제곱 성질, 거듭제곱 성질대로 다 공부해야 되고 또 이거 뭐 나오면 또 따로 공부해야 되고 다 다르게 했어야 되고 그럼 짜증나잖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거듭제곱근이나 뭐 음수나 다 지수로 바꿔서 해버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m제곱근 a의 n승은 얘는 어떻게 지수 바뀐다? a의 n분의 n승으로 얘는 이제 분자에 있는 거고 얘만 분모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꾸기만 하면 이제 다 뭐로 통일된다? 지수 법칙으로 통일해서 연산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수까지 가는 건지 증명도 안 해요. 거의 쓰지도 않고. 그러면 딱 하나만 풀고 쉽시다. 어떤 걸 풀 거냐면 필수 예제 3번을 풀 거예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굳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 뒤에서 지수의 확장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로 통일할 거니까. 그래서 이 연산을 할 때는 지수로 바꾸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해서 지수 법칙만 잘 쓰면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수가 연습이 안 되면 당연하겠지만 로그도 망한 겁니다. 그러면 3제곱근 a의 제곱 곱하기 5제곱근 a면 얘가 지수 바뀌면 a의 얘가 분모로 가죠? 3분의 2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지수로 바꾸면 a의 5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거듭제곱근은 분모로 간다고 했죠? 여기까지 뭐 이해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듭제곱근은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 연산이니까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하죠? 우리 주원아? 지수끼리 어떻게 하죠? 지수끼리 어떻게 해요? 곱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수 연산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냐?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야 되겠죠.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위아래로 그럼 15로 통분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5, 3, 15, 5, 2, 10이 되겠고 얘는 3이 되니까 1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냐 없겠냐? 얘만 얼로 오면 되는 거야?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은 거죠. 15 거듭제곱분의 A의 13등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지수 연산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되게 편해진다는 거지. 왜냐면 다 따로따로 익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건 거야. 그러니까 안 배우면 우리가 되게 골로 갈 뻔한 거죠. 다 따로따로 다 배워야 되니까. 근데 수학자들이 편하게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다 달라서 뭐 얼마나 짜증났겠냐? 당연히 짜증났겠죠. 우리 이제 가빈이 좀 기억 좀 나네? 그래서 결론은 내가 거듭제곱 성질을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나 거듭제곱 성질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배우지 않았어도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요거까지만 풀고 쉴게요. 이렇게 막 거듭제곱이 나오면 다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다 지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결론 다 지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얘부터 이제 차근차근 바꿀게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분모로 가는 거니까 A의 몇 등이 되는 거야?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A의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루트가 있으니까 전체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루트가 있으면 2가 생략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요. 이제부터는 다 지수 법칙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의 제곱이고 다가 나오니까 4분의 2승이 되겠죠. 분자는 A의 루트 2니까 2분의 2승이 되겠죠. 그럼 전체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듭제곱 나왔을 때 지수로만 바꾸면 다 된다. 그 다음부터 지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 곱해지죠. 이렇게 곱해지죠. 이렇게 곱하면 A의 3분의 2승이 2분의 1이니까 A의 3분의 1승.
이렇게 곱하면 A의 6분의 1. 각각 곱해지니까. 그럼 이건 2분의 1이죠? 곱하면 이게 2분의 1이 약분하면 6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거 1이죠?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A의 3분의 1이죠. 곱한 거죠. 그럼 이게 약분 된다는 거야. 똑같잖아. 뭐 나중에 나눠야 될 때만 빼면 돼요. 지들끼리. 뭐 근데 약분 되니까 똑같으니까 이건 몇이다? 2다. 약분 되니까. 뭐 굳이 빼가지고 할 필요 없죠. 똑같으니까 약분 그냥 시킬게요. 뭐 나눗셈이면 빼야 되는데 뭐 굳이 뺄 필요가 없었다. 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동안에 그 밑에 있는 유제들을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 말대로 한 번만 더 읽어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헛된 망상이었다는 게 이제 증명 아직 안 됐어? 어디까지 하냐고? 일단 질문 다 나온 거잖아요. 아, 진짜 뭘 나가. 문제만 풀면 되고. 이제 문제만 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별로 없잖아. 아니 별로 없잖아. 사실은 뭐 지수의 확장이랑 뭐 실근의 개수 몇 개냐 이거 계속 놀고 있던 거잖아 사실. 단지 이제 그 연산 연습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로그를 잘하려 그러면 지수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상관관계야. 그러니까 내가 지수가 안 돼 있는데 로그를 잘할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중간고사 때까지는 거의 지수 로그 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 로그 연산만 잘 돼도 일단 반절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중간고사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조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럼 삼각함수 한번 돌렸잖아.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이번에 들을 때 훨씬 수월할 거란 말이야. 아주 이제 그지 같지 않을 거라는 거지. 결혼 갑이나 더 유리하다는 거야, 불리하다는 거야? 유리하다는 거지. 충분히. 여러분 유리하다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진짜로. 유리하다니까? 선행반에서 다 떨어졌다니까? 이때 이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자, 그러면은 좀 복잡한 거 몇 개만 해볼게요. 유제 1-4번? 이거 여러분 되게 못하던데? 야, 이거 진짜 지문 많이 나와요. 요거 진짜 지문 많이 나옵니다. 유제 1-4번. 이거 한번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되잖아? 그럼 지수의 확장을 내가 봤을 때 연산 연습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게 된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큰 걱정이 없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해요, 대부분. 이게 아주 복잡하게 냈잖아, 아주. 얼마나 꼬아냈냐. 딱 보기만 해도 복잡하지 않냐?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지수의 확장이 야, 사실은 이거는 야, 이 문제를 거듭제곱근의 성질로 푼다는 거는 너무 잔인한 짓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지수의 확장을 안 배우고 푼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를 거듭제곱근 성질로 푼다? 야, 이거 씨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지수로 바꿔도 헷갈린다 이게. 자, 잘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제 지수를 바꾸는 거 보여줄게요. x의 4분의 1승. 오케이. 여기는 x의 2분의 1승에다가 다시 4분의 1승. 그럼 전체는 3분의 1승. 이렇게 쓰는 거죠. 지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x의 4분의 1승
x의 4승인데 2가 있으니까 2분의 4승이 되겠고 전체의 6분의 1승. 자, 지수 바꾸는 겁니다. 이것만. 여기서 많이 틀리거든요. 이쪽에서 많이 틀려요. 여기서 이제 곱하기 x의 3분의 1승에 여기가 문제예요. 자, 여기. 거의 다 어디서 이제 많이 무너지냐면 여기 연산하다 끝나요. 분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여기부터 하면은 이게 루트니까 이게 2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루트 x의 6승은 이게 2가 내려오면서 2가 내려오면서 x 몇 승이 되는 거야? x 몇 승이 되는 거야? 3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x 3승이에요. 여기 x 3승이고 그럼 이렇게 된 거야. 3제곱근이 있고 x가 있고 여기 x 3승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x랑 x 3승을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x 3승이야. 앞에 x가 있죠. 그러니까 x랑 x 3승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이게 결론은 3제곱근 x의 4승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걸 더해야 되는데 더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곱한다든지 희한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잖아. 근데 저도 막 곱하고 막 이상한 짓 해요. 희한하네. 그래서 이게 요 위에가 결론은 정리가 되면 이게 3제곱 x의 4승이니까 x의 3분의 4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의 전체의 4분의 1승이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잘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은근히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요쪽에서 x의 2분의 6승하고 곱하고 다시 3세제곱근 찰 때 이때 이제 실수가 많더라고요. 은근히 지수법칙. 그러니까 결론 다 지수법칙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는 모든 계산의 원리는 다 지수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다 지수법칙 엄청 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곱하니까 x의 1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면 8분의 1에다가 3분의 1이니까 x의 24분의 1. 여기도 이렇게 곱하니까 x의 24분의 1승. 이렇게 곱하면 2니까 x의 3분의 1승. 곱하니까 x의 11분의 1승. 곱하니까 x의 3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이거 나누기였냐? 곱하기 맞죠? 왜 나누기인 줄 알았을까요, 내가? 야, 꾼이 안 되네, 다. 제대로. 그럼 일단은 24분의 1승이랑 x 24분의 1승은 이렇게 없어지겠죠? 약분돼서. 그래서 이제 위에는 x의 3분의 1, x 3분의 1이니까 x의 3분의 2승이 되겠고, 밑에는 12분의 1, 11분의 1이니까 더하니까 x의 6분의 1승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들끼리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되겠죠? 분자는 분자끼리 곱했으니까 지들끼리 더했어요. 분모도 분모끼리 곱하니까 지들끼리 더했어요. 빼면 되니까 x의 3분의 2 빼기 6분의 1이니까 x의 6분의 4 빼면 2분의 1이 됩니다. 루트 x가 이제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지수로 바꾼 다음에 지수 연산을 열심히 연습만 하면 연산은 일단 해결이 된 거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연습은. 충분히 다 연습할 수 있어요. 뭐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하기만 하면 다 해요. 여러분들 연습만 하면.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꾼 다음에 지수 연산하는 거 연습만 하시면 내가 봤을 때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쭉 넘어가서 지수 확장은 다 했죠? 그래서 쭉 넘어가면 페이지 27페이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넘어가면 다 연산이에요, 앞부분은. 그러니까 연산으로 시작해서 연산으로 끝나는 거고, 결론은 이 연산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통해서 숙련도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왜냐면은 어차피 이번에 중간고사 지수 로그 8일 거 아니야, 어차피. 근데 수민아, 시간이 남을까, 시간이 시험 볼 때 모자랄까?
모자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숙련도가 올라가서 계산이 빠르게 하는 사람이 당연히 시험 볼 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연산은 뭐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연산이 빠르고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시험을 잘 봤다 이런 거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우리 가민아? 맞죠? 시간 하나 부족하잖아요. 뭐 남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 때도. 그 다음에 지수학장 1번은 27페이지는 뭐 한 개만 풀게요. 다 풀기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PSJ 4-3번 있죠. 음수 나온 거 있죠. 사실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지수가 미치 음수인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3번 같은 문제는요, 안 나와요. PSJ 4-3번 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미치 음수인 거는 다루질 않아요. 사실은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좀 안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몇 번 풀 거냐면 1번하고 4번만 풀게요. 1번하고 4번. 사실 음수인 거 나오지도 않아요. 루트 8은 바꾸면 돼요. 2의 2분의 1승이고. 이게 8이 2의 몇 승이죠? 이게 2의 3승이니까 8이. 그 다음에 루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2로 오니까 이게 2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이렇게. 루트 8은 2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왜냐면 8이 2의 3승이고 루트는 이제 분모로 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더합니다. 더하면 2분의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의 제곱이 되겠고 답은 이제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수 바꿔서 연산하면. 그럼 뭐 4번 한번 해볼까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앞에 거보다 훨씬 간단하죠.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뭐 지수 바꿔서 하는 거?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나누기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지수끼리 빼면 돼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2 플러스 루트 2에서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제 실수가 되면 다 그냥 지수 법칙 쓰면 된다는 얘기. 무리수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루트 2 없어지겠죠. 이렇게 2 더하기 1이니까 2의 3승이 되겠고요. 답은 이제 8이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넘어갈게요. 연산인데 문자로 되는 게 더 많이 나와요. 숫자들은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에 있는 PSJ 5번이 이제 다시 연습을 하는 거죠. 드디어 다시 실수 연습. 그러니까 연산 연습은 주원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지겹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도 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뭐 예제나 유제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트센 안 풀 친구들은 내가 이제 프린트 몇 개 주면 또 그거 풀어도 돼요. 연산 연습할 것도 줄 수 있으니까. 자, 1번부터 바꿔서 하면 되죠. 여러분들 뭐 이거 뭐 어렵습니까? 이거 곱하기 A의 6분의 1승에 그 다음에 5분의 3승이니까 일단 이 안에 어떻게 하죠?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2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을 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통분하면 A의 6분의 10이 나와요. 6분의 9니까. 그다음 이제 5분의 3을 곱하면 약분이 되면서 A의 1승이 나오는 거죠. 결론은 A였다. 복잡하게 썼지만. 뭐 2번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된다. 그러면 난 뭐 큰 걱정이 없어요. 우리 잘 되는 것 같아. 자, 응? 뭐 이거 연산 안 되면 뭐 뒤에 갈 수가 없어요. 잘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자, 얘도 보면 이런 거죠. A의 1승이 있는 거고, A의 1승이 있는 거고, 여기는 A의 3분의 1승이 곱해져 있는 거고, 그 전체에 4분의 1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되고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표현하자면, 쉽게 죠. 왜냐면 이게 A랑 3제곱근 A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지들끼리 더해요.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A의 3분의 4승이 되겠고, 여기다 4분의 1승 곱하는 거죠. 약분되면서 A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수로 바꿔서 연습하는 게 원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3번 정도까지 하면 되겠죠? 4번은 뭐 안 해도 되겠죠?
예, 주원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 못 잤어? 피곤해? 피곤해? 중간에 왜 너무 열심히 게임 다니느라고 잠 못 잤어? 좀 자! 중간에. 잠도 안 자고 게임만 달리는 거 아니구만, 내가 보니까. 맞아, 안 맞아? 인정이지. 중간에 뭐 좀만 잤어도 뭐 그렇게까지 안 편했을 것 같은데? 그쵸? 느낌이? 자, 얘도 이제 표현한다 보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A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고, 얘는 A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고, 여기다 A를 곱한 거죠. 사실 분자에 곱해진 거예요. A의 1승을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한 게. 그 다음에 전체 몇 분의 몇 승이 된 거죠? 3분의 1승이 된 거죠. 실제로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긴 더하고, 여긴 빼고, 전체 3분의 1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A의 2분의 1 더하기 1 빼기 3분의 1 한 다음에, 요거 거듭적으로 3분의 1을 곱해주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렇게 보자면. 다 지수 법칙이죠. 그래서 2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면 통분해가지고 6분의 9 빼기 2니까 6분의 7이에요. 그러니까 A의 6분의 7에 3분의 1승이 되니까 A의 18분의 7승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재밌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이 잘 돼? 그래서 이거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로 바꿔서 지수 연산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수 바꾸는 거 첫 번째 하고 지수 연산. 지수 연산 맨날 했던 거. 그럼 끝난다. 그래서 이제 연산은 뭐 내가 조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시켜놨잖아. 여름방학 때도 좀 시켜놨고 그다음에 12월 말에도 조금 시켜놨으니까 아마 그때 했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때 좀 공부를 안 했다. 그게 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 되는 친구들은 이제 연산은 또 빠르게 넘어가니까 뭐 다른 문제집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운 것도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연산만 돼도 벌써 마음 편안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 다음에 대소 판별로 넘어갈게요. 필수 6번. 자, 이 대소 판별에서는 일단은 둘 중에 하나는 똑같아야 돼요. 어디가 똑같아야 되냐? 밑이 똑같던지 아니면 어디가 똑같아야 돼? 지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일단은 다 지수로 바꿔서 표현해요. 3의 3분의 1승 4는 2의 4분의 2승이니까 4의 4분의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는 12의 12분의 1승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때 얘네들은 이제 뭐로 통일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로 가면 밑이 통일되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뭐를 통일할 거냐면 지수를 통일할 거예요. 자, 얘는 누굴 통일한다? 지수를 통일시킬 겁니다. 대소 비교를 위해서. 왜냐면 둘 다 다르면 대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3분의 4분의 12분의 1은 그 최소분배수 중에서 분모의 최소분배수 12가 맞잖아. 12로 통일시킬 거예요. 12분의 1승으로. 그러면 3분의 1승을 마지막에 12분의 1승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의 몇 승을 한 다음에 곱해서 마지막에 12분의 1승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수민아 여기 네모 뭐 들어가야지만 3의 3분의 1승 나오겠죠. 4가 나와야 되죠? 4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마지막에 10분의 1승 3분의 1승이니까 곱해야 되니까 이게 3의 4승이 이렇게 들어간다. 바꾸면 12분의 1로 지금 통일할 거야 지수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4의 네모를 한 다음에 12분의 1로 통일해야 되면 이 네모에 우리 형제가 뭐 들어가겠니? 4분의 1 나오려면 네모에 뭐 들어가야 돼? 곱해가지고 4분의 1 나와야 되잖아. 네모 뭐 나와야 돼? 3. 그래 3. 이거 3. 지금 다 지수 통일할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의 12분의 1인 거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밑이 크면 클수록 클까요? 작을까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들아 밑이 크면 클수록 클까 작을까? 당연히 크겠죠. 밑이 크면 밑이 큰 것만큼 더 곱해줬으니까. 그래서 밑이 큰 놈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수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밑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이건 뭐 지수 법칙만 잘 쓸 수 있으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얘는 밑이 3의 4승이니까 81이고
얘는 4의 3승이니까 64고 얘는 10이니까 얘가 제일 크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대소 비교. 수민아 어렵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심심삼아서 뭐 해보면 좋냐면 유제 1-9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 개념을 가지고 지수를 통일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할 건데 유제 1-9번을 그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일단 지수로 바꿔야 되겠죠? 먼저는 다 지수로 바꿔야 돼. 지수로 바꾼 다음에 지수의 확장을 써서 지수로 바꾼 다음에 다 지수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게 유제 1-9번 유제 1-9번 한번 풀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만 지수가 통일되면 밑만 비교하는 거야. 밑이 큰 놈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다다. 이게 다다. 뭐 그거예요. 시작하죠. 너무 쉽다. 그런 거죠. 누가 너무 쉽다 그러겠어? 주원이가 너무 쉽다. 그러는 거죠. 아니야? 여기 너무 컵입니까? 가지마. 자, 일단 얘는 지수로 바꿔야 되겠죠? 지수로 바꾸는 게 첫 번째다. 얘는 6의 1승에다가 6의 2분의 1승을 곱한 거에 전체 6분의 1승인 것 같고요. B는 2 곱하기 2의 2분의 1승에 2분의 1승이 되는 것 같고요. C는 3 곱하기 3의 2분의 1승의 전체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지수 바꾸는 게 가장 근본이에요. 못 바꾸면 수민아 망한 거야 안 망한 거야? 망한 거죠. 뭐 연산은 다 끝난 거예요. 그거 못 바꾸면 이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 그래서 이게 더하면 2분의 3에다가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6분의 1을 곱하니까 6의 4분의 1승이 나오네요. 그게 계산해보니까.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3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2의 4분의 3승.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에다가 2분의 1승. 4분의 1승으로 대동단결 하면 되겠죠? 4분의 1승으로? 4분의 1승으로 대동단결 하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1승. 그리고 얘는 6의 4분의 1승이 되는 거고 얘는 2의 3승의 4분의 1승이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1승이니까 3의 제곱에 4분의 1승이 되겠죠.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로 다 통일을 했다 안 했다? 다 했다. 근데 밑을 비교하는 거죠 이제. 얘는 밑이 6이고요. 얘는 8이고요. 얘는 9네요.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죠? 결론은 C가 제일 큰 거고. 이게 C잖아. 그 다음에 누가 큰 거야? B고. 그 다음에 A인 거죠. 밑이 크면 클수록 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수 법칙을 잘 써야 되고, 통일을 할 때 지수 법칙을 헷갈리지 않게 잘 쓰일 수 있어야 돼. 결론은 지수 법칙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분수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의 확장도 잘 해야 된다. 계산 실수하는 순간 골로 간다. 뭐 그런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연습하다가 잘 안 되면 물어보시고 아마 토요일이나 아마 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일찍 오게 되면 8시 반에 오게 되면 선생님 한 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질문할 게 있으면 뭐 질문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30분 동안 놀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온 친구들은 이제 남아서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11시에 못 가고 더 늦게까지 나랑 같이 12시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너무 좋겠지. 오전과 밤을 선생님과 보내는 놀라운 일. 오늘 선생님의 오늘 같은 이제 선생님 강의하면은 선생님 오늘 강의 시간이 한 서서 계속 강의하면 8시간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는 거죠. 아주 재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특강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뭐가 필요하다? 체력이 필요하다. 체력이 중요하다. 선생님 목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더라. 자, 오늘의 마지막 필수 예제 7번 하고 8번까지 하면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우리의 오늘 수업은 7번, 8번까지 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다 연산이에요. 사실 여기는 그냥 연습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좀 재미없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연산은 원래 재미없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산 연습 확실히 하시고요. 자, 필수 예제 7번은 곱셈 공식 문제인데 필수 7번은 곱셈 공식을 또 연산만 나오면 또 재미가 없나 봐. 꼭 곱셈 공식을 꼭 끌고 와요. 애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A의 2분의 1승 더하기 1과 A의 2분의 1승 빼기 1이면 이건 합차죠. 합차는 아니잖아.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해서 빼면 되잖아.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2분의 1승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 2번 같은 거부터는, 자, 2번부터는 이거는요, 이제 치환해야 돼요. 이제 치환 안 하고 풀기가 어려워요. 잘 안 보여서. 자,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자, A 빼기 B의 마이너스 1승이 뭐야? 이 정도는 치환 안 해도 되죠. 우리, 나름대로 짬밥이 있는데. 1번 정도는 합차니까. A의 3분의 1승 빼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자, 얘는 이제 치환해야 됩니다. 자, 치환할 때 우리가 항상 지수가 작은 쪽에서 치환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1하고 3분의 1 있고 마이너스가 3분의 1 있으면 절대값이 작은 거 이쪽에서 치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3분의 1승을 뭐로 치환할 거냐면 대문자 뭐 A로 치환한다고 쳐요. 그러면 B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대문자 B로 치환한다고 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이 A는 뭐가 되는 거냐?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몇 승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A라 치환하고 얘를 B로 치환한다고 치면 이 A는 여기를 몇 승 해주면 되죠? 세제곱하지면 나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왜 작은 쪽을 치환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거듭제곱으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면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이 작은 쪽을 치환하면 A의 3분의 1이 A였으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절대값, 대문자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1승을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세제곱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B 세제곱인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지도법칙을 쓰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하면 우리가 조금 보기가 편한 거지. 왜냐면 치환 안 하고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치환하고 보면 되게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면서 A 빼기 B 3승은 인수분해 공식에서 다 배우겠지만 얘는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이 분모로 오겠죠? A 빼기 B는 나눴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치환해야지 조금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쓰기가 좀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냐? 얘가 남는 거죠.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이 남는 거죠. 이걸 치환하라고 하면은 잘 안 보여가지고 아마 어려울 텐데, 그래서 뭐 약간 나는 약간 천재기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한다. 가볍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A 대신 누구 집어넣는 거야? A 3분의 1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A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A는 A 3분의 1.
B는 B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제곱이다. 그래서 건너뛰기 거기 곱하죠?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빈이 이거 치환 안 하고 할 수 있겠냐? 잘 되냐? 치환 안 해도 좀 잘 보이냐? 안 보이죠? 원래 잘 안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치환 안 하고 보일 정도면 진짜 연습 많이 한 친구 아니면 거의 안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게 원래 국룰인 것 같아요. 원래 안 보여야지 뭐 이게 잘 보일 수가 있겠냐, 이게. 그래서 이렇게 뭐 치환하는 건데, 내가 뭐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내라고 하면 안 내지, 이런 거. 그래도 되겠니? 아씨, 뭐, 더럽잖아요, 이거 문제가. 뭐 이런 그지 같은 문제가 있냐, 그러면 되지. 그죠? 심심하니까, 유제 1-1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뭐 치환해가지고 잘 풀어보세요, 재밌게. 유제 1-11번? 졸리니까. 자, 얘는 누구로 치환하면 잘 치환했다고 소문이 날 것인가?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뭐 A로 놓고 뭐 얘를 B로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한다고 치면 일단은. 그래서 A 플러스 B의 3승하고 A 마이너스 B의 3승으로 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곱셈공식 쓰면. 선생님, 곱셈공식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안타깝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없어지는 놈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2배의 A 3승 더하기 3AB 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집어넣는 거죠. A 대신에 이거니까 A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A 3분의 1 3승이니까 A가 나옵니다. A가 3분의 1 집어넣고요. 요거 제곱하면은 A의 마이너스 3분의 4승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뭐, 곱하면 되니까. 그럼 이게 A의 뭐가 나온다? 3분의 1,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결론은 이렇게 돼요. A 더하기 A분의 3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A가 3을 집어넣는 거죠. 3 집어넣어.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겠죠. 답은 뭐 8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연산들의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필수 8번에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아쉽게 끝내줘야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제 주원아 더 하고 싶었는데 8시까지 아닌가요? 근데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자, 필수 8번에서도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필수 8번에서 A가 1보다 크고
A 1승 더하기 A 마이너스 1승이 3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되겠고, 자 2번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2번에 별표 치세요. 2번에 맨날 물어봐요. 지겹게 물어봐요. 그만 물어보세요. 자, 우리가 모든 곱셈공식 변형의 공식은 차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까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려면 뭐 루트를 씌워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공식의 근본은 낮은 차수에서 뭘로 가는 거야? 높은 차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A-1승인데 사실 이거 이렇게 쓰면 더 편하나? 이거예요, 그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가장 곱셈 공식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근본. 얘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뭐 이것도 모를 정도면 뭐 지겹게 공부 안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분수식의 곱셈 공식 변형이 되겠고, 이게 3이니까 3의 제곱 빼기 2가 돼서 뭐가 된다? 7이 돼요. 뭐 이건 다 풉니다. 근데 못 푸는 친구 본 적이 없어요. 2번이 문제예요. A의 2분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겠지만,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일로 가려고 그래요. 못 가요. 못 가요. 높은 데서 낮은 차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K라고 놓은 다음에요. 여기서 제곱해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변형을 문제를 풀 때는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배운 적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가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올 건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 자,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수라는 거야? 양수야, 음수야?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A의 2분의 1승 빼기 A의 2분의 1승분의 1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결국 이거잖아. 근데 A가 1보다 크면 얘도 뭐보다 큰 거냐면 루트니까 1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게 됐다는 얘기니까 A가 1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야. A가 1보다 크면. 그러면 1보다 큰 거 2 같은 거 대입해봐. 얘랑 역수거니까 2 빼기 2분의 1이니까 양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게 더 크다는 얘기야.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야. 만약에 A가 1보다 작았다면 얘가 더 큰 거죠. 그 음수였을 거야.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K 값이 양수다 뭐 그런 얘기야. 결론. 두 개가 나올 때.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이게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 2 같은 거 들어가 봐. 2의 2분의 1승이면 루트 2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A보다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잘 모르면 그냥 대입하세요. 아몰랑 헷갈려. A보다 큰 거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트 2 빼기 루트 2분의 1이면 이게 1보다 크니까 루트 2분의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요. 결론은.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이거를 제곱하는 거죠. 얘를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A의 1승,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승. 곱해서 2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이게 K제곱. 이거 이제 한번 제곱하는 거죠.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하는 거. 제곱하는 거야. 제곱하면 얘 제곱되고 얘 제곱되고 곱해서 2배. 근데 이게 몇이라고 했냐 문제에서 3이라고 줬단 말이야. K제곱은 1이에요. K는 뿔마 1인데 아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2번에다가 별표를 칠해놓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여기서 일로 가려고 맨날 해요. 안 풀리죠. 그러니까 천년이 가도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낮은 차수를 K라고 놓고 제곱해서 위로 가는 겁니다. 높은 차수. 거꾸로 가시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많이 나요. 2번에다가 별표 하나 칠하고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뭐 여기 예전에 한번 풀어뒀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여름방학 때 하여튼 간에 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뭐.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봤자 뭐 여름방학 때 뭐 기억도 안 나요 선생님. 그때가 언젠가요. 3번은 뭐 쉽죠. 3번은 a 세제곱 더하기 a-3승이니까 결론은 a 세제곱 더하기 a 3승분의 1이에요. 이건 높은 차수니까 저기서 가면 되죠. a 더하기 a분의 1 3승 마이너스 3에 a 더하기 a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3이니까 3의 3승 빼기 3 곱하기 3. 27 빼기 9니까 18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야무지게 곱셈공식 변형을 다 배웠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유제 1-2번에서 유제 1-12번에서 2번 문제를 풀 때 조금 잘 푸시면 되겠죠. 잘 풀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곱셈공식 변형이 다 있으니까. 자, 오늘 숙제는 31페이지까지 야무지게 풀어오시고요. 라이트센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필수예제 8번에 맞춰서 라이트센을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라이트센을 좀 풀기에는 조금 버겁다는 친구가 있다면 라이트센의 대신에 내가 뭐 프린트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 연산 연습을 좀 더 시켜준다든지 하면서 개념서 위주로 충실하게 하고 학기 중에 뭐 조금 더 이제 센에 푼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아주 일찍 끝내줬는데요. 무려 4분이나 남았는데 우리 가빈이 잘 됩니까 오늘? 그리고 여름방학 때 조금 들었었고 또 이제 12월 때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되니까 연산 연습 열심히 해오시고요. 연산이 안 돼서 못 알아듣는 그런 슬픈 일은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피강은 여기까지.